자, 봅시다. 346번. 일단 346번에서 사실 볼 거는 이거밖에 없어. 봐봐. 만약에 이렇게 할까? 너희 다들 알고 있듯이 예를 들어 이런 유리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그리면 되고, 다음 두 번째 얘한테 x의 절대값을 붙인 그래프가 있겠지. 그리고 오늘 계속했던 우변 전체의 절대값을 붙이는 그래프가 있겠지. 요 세 개는 그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얘는 그냥 그린다면 얘는 어떻게 그려? x가 음수를 넣었지만 양수처럼 되는 거니까 어떻게 그려져? 예를 들어 얘가 원래 이렇게 그려졌다면, x의 절대값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x의 음수를 넣은 거에 양수 넣은 거랑 마찬가지가 되니까 이쪽은 의미가 없어지고 얘가 y축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니? 다음 얘는 우리가 오늘 했듯이 만약에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한다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이런 거잖아. 그래서 지금 얘네 둘은 지금 방금 보다시피 굳이 절대값을 따지면서 뭐 x가 x로 나올 때 마이너스 x로 나올 때 이렇게 안 따져서 그냥 풀었잖아. 왜냐면 이게 거의 공식화처럼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문제처럼 순서 바꿀게. 그럼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잖아. 그지? 모든 x의 절대값이 붙어서 x에다 음수를 넣었지만 양수처럼 바꾸면 된다도 아니고, 우변 전체의 절대값이 붙어서 음수인 함수값이 양수로 바뀐다도 아니지. 그럼 얘는 뭐야? 공식화가 안 돼 있는 애니까 뭐야? 그냥 해야지. 식 두 개로 나눠야지.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식으로 x 플러스 1분의 2x, 언제? x가 0보다 클 때. 다음 두 번째 식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2x, 얘는 언제? x가 0보다 작을 때. 그럼 x가 0일 때는 뭐냐? 0 집어넣으면 알겠지만 둘 다 0,0 맞잖아. 그럼 0,0은 따로 따지면 되지. 오케이? 그래서 너희가 평소에 하던 거는 얘 아니면 얘겠지. 이게 가장 일반적인데 그거 아닌 외에 다른 애들은 원래 알던 대로 해야지. 절대값 영향을 받아서 그냥 나올 때 부호 바뀌어서 나올 때로 나눠서 풀어서 x가 0보다 클 때는 요 그래프 쓰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그래프 쓰는 거지. 그래서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요것만 그려내면 보기를 판단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려보자면, 자, 얘는 점근선 좌표가 마이너스 1,2고 y절편이 0,0 원점 지나면 되겠네. 다음 얘는 점근선 좌표가 1, 마이너스 2고 0,0을 지난다. 자, 그럼 x가 0보다 큰 여기서 자 마이너스 1, 크게 할까? 마이너스 1,2를 점근선으로 하는 유리함수인데 0,0을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는데 x가 0보다 큰 부분만 그려야 되는 거니까 어디만 살아? 여기만 살겠지. 오케이? 됐고, 다음 두 번째 요거 얘는 1, 마이너스 2를 점근선으로 하고 0,0을 지나야 되니까 여길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근데 범위상 x가 0보다 작은 범위만 그려야 되니까 어떻게 그려져? 여기만 남겠지. 그래서 주어진 fx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이제 딱 보이지? 일단 이 두 그래프는 보면 이거 정리한다 쳤을 때 어차피 분자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네 둘은 원점 대칭이겠다. 그지? 그 상태에서 보면 기억 원점 대칭이래. 맞네. 다음 니은 k가 마이너스 2랑 2 사이일 때 fx는 k의 실근의 개수는 한 개다. 한 개인 거 보이니? 보이지?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어떤 y는 k라는 선을 그으면 교점 무조건 한 개잖아. 요 사이에서 그으면 교점 무조건 한 개지. 다음 두 곡선 fx랑 걔 역함수랑 교점은 3개다. 자, 그럼 역함수가 문제인데 알다시피 뭐야? 어떤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의 교점 찾으면 되잖아. 그럼 y는 x를 그렸을 때 이건 좀 애매하지. 교점이 하나일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면 되지. 어떻게?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첫 번째 얘랑 y는 x랑 교점 찾아보고 얘랑 y는 x랑 교점 찾아보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교점 찾아보면 요거 답 2개 나오고 얘도 2개 나온다.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랑 얘랑 교점 찾으면 하나가 0이고 하나가 다른 양수 나오거든? 얘랑 얘 교점 찾으면 하나가 0이고 다른 하나가 양수 나올 거야. 그러니까 뭐야? y는 x랑 얘랑 0,0에서 만나고 여기 어딘가에서 만나고 얘랑도 0,0에서 만나고 여기 어딘가에서 만나고 그래서 y는 x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다. 그래서 교점이 하나, 둘, 셋 맞네. 그래서 정답이 5번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fx의 그래프만 잘 그려내면 되는 문제였어. 그지? 그래서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가 무조건 나올 거야. 무조건 나올 텐데 아마 주로 나오는 건 요걸 거야. 아마 요게 주로 나올 텐데 이걸 좀 꺾어서 요렇게 내건 요렇게 내건 할 줄 알면 돼. 알겠지? 자, 다음 넘겨서 49번은 내가 설명해 줄 거고 47, 48 중에 안 되는 거 있니 혹시? 48번 48번 봅시다. 자, 이렇게 생겼대. 근데 얘가 이런 식을 성립한대. 역함수랑 f의 x자리에 x-3 집어넣고 거기에 b 더한 거랑 똑같대. 항상. 그럼 뭐 해야 돼? 유리함수에서 역함수는 구하는 편이 낫다. 구하자. 자, 그러면 얘도 만들고 얘도 만듭시다. 자, f의 역함수는 x-1분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지. 공식에 의해서. 다음 우변. 얘는 fx에 x자리에 x-3 넣으랬으니까 진짜 넣으면 되지. 넣으면 x-1분의 x-3 마이너스 a가 되고 뒤에 플러스 b. 자, 써있는 대로 한 거지. 뭐 특별하게 한 건 없고. 자, 그러면 요 식을 살짝 정리 한번 해봅시다. 모든항에 x-1 곱해주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해놓고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왜 이딴 말을 줬는지가 보이지. 첫 번째 줄에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말이 왜 나온 거야? 해놓고 보니까 분모에 1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준 값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기면 되고 자, 모든항에 x-1을 곱해서 식을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는 x-3 마이너스 a에 플러스 bx 마이너스 b 이렇게 잡히지. 자, 그럼 요게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댔으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잖아.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생겨야 돼. 그럼 정리해보면 얘는 그대로 두고 얘를 정리해보면 1 플러스 b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비교하자. b가 마이너스 3이구나. 요거 하나 알게 되지. 그 상수항 비교해보면 그냥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a다 되니까 이거는 뭐 건질 거 없고 일단 b는 하나 건졌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A 값만 구하면 되는데, 이제 다음 힌트를 써야겠지? 다음. F 합성 F의 그래프의 한 점근선이 Y축이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F 합성 FX를 하자. 뭐 방법이 없잖아? 하자. 자, 할 건데, 저 식 합성하면 되지? fx의 x자리에 쟤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가 합성함수다. 그치? fx 자리에 fx 넣으면 되니까. 오케이? 자, 정리합시다. 이거 통분해서 하지 말고 이런 거 할 때 계산 복잡하니까 분모랑 분자에 똑같은 수 곱해도 되잖아. x 플러스 2를 곱하자. 분모랑 분자에. 그러면 얘가 생각보다 금방 돼. 자, 분모랑 분자에는 모든 항에다가 x 플러스 2를 곱해주면 번분수 이렇게 계산할 때가 좀 더 빠를 때가 많아. 그래서 분모는 이렇게 될 거고 분자는 이렇게 돼서 정리하면 3x 마이너스 a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a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얘가 합성함수.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준 말을 해석하면 되지.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의 점근선이 y축이래. 그럼 상상해봐, 얘들아. 점근선 하나가 y축이래. 나머지 하나는 모르겠어. 그럼 얘들아, 얘가 점근선이라는 건 누가 몇이란 얘기야? 점근선 교점좌표 중에 만약에 여기가 y축 하나 쓰고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더 쳐. 얘가 y는 2야. 그럼 점근선 교점좌표 이거지. 뭐라는 얘기야? 0,2란 소리 아니야? y축이 점근선이라는 건 뭘 알려준 거야? 점근선의 x좌표가 0이다라고 준 거지. 그러니까 점근선의 x좌표 어떻게 구해? 분모가 0 되는 x값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상수항이 없어야 돼. 오케이? 이해됐니? 그래서 얘는 사실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문제였어. 써있는 그대로 뭐 대단한 해석이 필요 없이 시키는 대로 역함수도 구해보고 x자리에 x-3도 넣어보고 합성도 해보고 마지막에 해석 하나, 딱 하나. 점근선이 y축이다? 라는 건 점근선의 교점의 x좌표가 0이다 라는 거. 그거를 굳이 외울 것도 없지. 실제로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딱 보이잖아. 그치? 요게 348번이었고, 자, 49번. 요거는 못 푸는 게 맞다, 얘들아. 이거는 좀 많이 심한 문제인데, 요거는 그냥 내 말만 들어봐. 합성함수에서 좀 중요하다라고 하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거든. 너희가 놓칠 만한. 자, 일단 문제를 푸는 쪽으로 가보자. 자, 세 함수가 있는데, F랑 G의 합성함수를 줬어. 얘가 이렇게 있고, 다음 HX는 그냥 줬네. 얘가 얘래. 됐어. 자, 다음. 그 다음 줄에 있는 식을 봤을 때 이거를 그대로 쓸 일은 없다. 그지? 분배해야지. 그래서 분배해서 써보면 G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합성 HX다. 그지? 이거는 모르면 안 되고. 그지?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건 요렇게 두 개고 문제에서 준 식은 얘야. 그럼 얘네 둘과 얘의 관계가 보이니? 어때? 보여? 특히나 H는 뭐 할 게 없는데 얘네 둘의 관계 봐봐. 뭐야? 얘의
전체 역함수가 얘지. 보여? 얘한테 전체 역함수 붙이면 이렇게 되잖아. 순서 바뀌면서 분배되니까. 그러면 얘들아, 유리함수 역함수는 구하면 되잖아. 구하자. 그래서 전체 역함수를 구해버리면 역함수가 분배되면서 순서가 바뀌고, 그럼 얘는 공식에 의해 x-2분의 x-3이 되지. 여기까지 됨?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h를 얘한테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이거 하는 거잖아. 하자. 지금 다른 게 준 게 없잖아. 그지? 준 거 없으니까 하자. 일단 해볼게. 자, 그래서 얘를 얘의 x자리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복잡하지만 어쩌겠어? 2x-1분의 ax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2x-1분의 ax 플러스 1 마이너스 3. 됐지? 자, 이것도 통분하려고 하지 말고 귀찮게 모든 항에다가 뭐 곱하자? 2x 마이너스 1 곱하자. 요거는 이제 좀 스킬적으로 알아두자, 얘들아. 알겠지? 이런 거 계산할 때. 자, 2x 마이너스 1을 모두 다 곱해주면 ax 플러스 1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럼 얘는 ax 플러스 1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정리하면 얘가 a 마이너스 4x 플러스 3분의 a 마이너스 6x 플러스 4가 될 거다. 얘가 문제에서 준 요거 계산한 거. 됐지? 자, 여기까지 왔어. 와서 이제 문제를 풀려고 문제를 다시 읽어보니까 얘의 치역이 k가 아닌 실수래. 얘들아, 근데 이거 딱 봤을 때 유리함수 모양이잖아. 그럼 유리함수에서 치역 y가 안 되는 값은 점근선의 y좌표잖아. 그럼 여기서 점근선의 y좌표를 보니까 뭐야? a-4분의 a-6이지. 야, 근데 a를 모르잖아. 얘가 k잖아,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그지? 근데 a를 모르니까 문제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래서 여기서 막힌단 말이야, 이 문제를 풀 때. 여기까지 잘 왔어. 왔어도 여기서 막혀. a를 모르는데 이거 k를 어떻게 구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뭘 따져야 되냐?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요런 짓을 해야 되는 건데, 잘 봐. 얘들아, 이 합성이 여기까지 적용이 됐다는 건 합성이 이렇게 이어진다는 얘기지. 합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잘 봐. 여기서 이게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인데. 자, 합성함수, 우리 맨날 합성함수 그래프 할 때 했던 거야, 얘들아. 지금 요 합성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생각하는 게 hx지, 그치? 자, hx를 봐. 이 hx의 정의역은 뭐야? 정의역 뭐니? 2분의 1 빼고 다 아냐? 그지? 그래서 hx의 치역은 뭔데? (2분의 a) 빼고 다지. 맞아? 그러면 그 hx를 누구랑 합성시키는 거야? 얘랑 합성시키는 거지. 얘가 이거잖아. 그러면 이 g 역함수 합성 f 역함수의 정의역은 지금 우리 알고 있으니까 얘 정의역은 뭐야? 2가 아닌 모든 정수지. 그리고 치역은 1이 아닌 모든 실수고.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걸 봐야 되는 거거든. 지금 여기서 지금 막혔잖아, 얘들아. 그치? 근데 얘가 합성함수여서 이런 거를 봐야 되는 건데, 잘 봐. 합성을 할 수 있어야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지. 즉 여기 있는 요 hx랑
G 역함수 합성 F 역함수랑 합성이 진짜로 돼야 여기까지 오는 거잖아. 그러려면 이 합성이 실제로 존재하려면 우리 맨날 합성함수 그래프 할 때 했던 거였더라. 얘 정의역을 넣어서 얘 치역이 나올 거야. 그리고 그 치역이 얘의 정의역이 돼야 되지. 그래야 이게 쭈르륵 이어져서 합성함수 끝!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같아야 돼. 그래서 A가 4야. 지금 요 말이 합성함수 그래프 하면서 설명 많이 들어봤으면 이해가 되지, 그치, 얘들아? 첫 번째, 합성을 할 때 첫 번째 함수의 치역이 두 번째 함수의 정의역이 되잖아. 그게 연결이 돼야 합성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hx의 치역이 2분의 a를 빼면 다, 2분의 a 빼고 다래. 근데, 두 번째, 그걸 받는 함수인 g 역함수 합성 f 역함수의 정의역은 우리 C가 알고 있으니까, 2가 아닌 모든 실수잖아. 두 개가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둘이 똑같아야 이 말이 되잖아. 얘는 2가 안 되는데 얘는 3이 안 된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얘네 둘이 똑같아야 되니까 A가 4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을까? 요거? 그래서 합성함수에서 요거를 판단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거든. 이걸 하는 게. 그냥 너희는 합성하라고 그냥 합성하잖아.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합성을 할 수 있으려면 이게 성립해야 되거든. 맞잖아, 그지? 합성함수로 봤을 때 얘 치역이 얘 정의역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A 값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A가 4니까 요 식이 요렇게 바뀌겠네? 그럼 이거 뭐야? 유리함수가 아니지, 이젠. 그러면 지금 얘의 치역을 구해야 돼. 얘의 치역. 됐니? 근데 우리 지금 합성은 다 했었지 않았냐? 얘가 저거 세 개 합친 거잖아. 합성함수. 일단 우리 합성함수의 치역 누구야? 두 번째 함수의 치역 읽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우리 맨날 합성함수 그래프 할 때 맨날 하던 짓이잖아. 얘를 한 뭉탱이로 본다면 얘랑 얘네 둘 합성을 하겠대. 그럼 합성함수 그래프 그린다라고 친다면 얘의 정의역 넣어서 얘네 둘이 이어지고 그래서 나오는 게 얘잖아. 그래서 전체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얘고 전체 합성함수의 치역은 얘라고 있잖아, 우리.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그렇게 표현하잖니, 그지? 그걸 이어주는 게 얘네 둘인 거고, 맞아? 그래서 얘네 둘이 같아야 된다로 A값 나온 거고 최종적인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얘인 거고 최종적인 합성함수의 치역은 얘인 거잖아. 맞아? 그래서 이거 K지.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답 A는 4, K는 1. 정답 17. 요거는 못 풀지. 못 풀만 하지. 저거를 생각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하면서 한 번쯤 봐두면 좋은 거야, 얘들아. 만약에 너희가 시키는 대로 있어. 뭐 합성도 하고 역함수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어. 근데 얘가 뭐 치역을 구하래. 정역을 구하래. 이딴 말이 나왔어. 합성함수가 들어가 있는데. 근데 몰라, 개수를. 못 구하잖아. 그러면 어디에서 착안하는 거야? 너희가 합성함수 그래프 하면서 했던 그 짓, 저거를 봐야 돼. 평소에는 안 하지. 왜? 합성함수가 되니까 합성함수를 구하라고 할 테니까. 그잖아. 합성함수가 안 되는데, 합성함수 조건이 안 맞는데 합성함수를 시키지는 않을 거 아니니? 당연히 문제에서 맞게 주겠지. 합성함수가 되도록. 그리고 애지간하면 정의역, 공역은 모든 실수니까 다 되겠지. 애지간하면. 근데 이 문제처럼 그 안에 합성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집어넣는 거야. 저 조건이 맞아야 합성이 된다라는 조건으로 문제를 풀게 시킨 거지, 이건. 너희는 평소에는 그냥 아무런 위화감 없이 합성을 그냥 기계처럼 해왔겠지만. 뭔 말인지 이해되니, 얘들아? 그래서 어떤 함수를 합성할 때는 요 조건이 필요하다. 얘네 둘이 같아야 되고 합성함수의 정역은 얘의 정역, 합성함수의 치역은 얘의 치역. 이거. 오케이?
그거 이용하는 문제였고, 다음 넘겨서 52번 말고 질문 있니? 없지. 이것도 없는 게 맞아. 자, 그럼 52번에서는 일단 52번 안 풀어도 되더라. 안 풀어도 되고 그냥 하나만 소개해 줄게. 그냥 눈으로만 봐. 52번 못 풀어. 이거 문제 끝까지 안 해도 된다. 이건 선 넘은 문제고. 대신에 하나만 좀 보고 가자. 요거는 너희가 고2 되면 더 많이 볼 건데 훨씬 많이 볼 거고 그때는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유리함수나 무리함수 하면서 여기 무리식이지. 무리식 하면서까지는 조금 선 넘은 느낌인데 한 번만 봐. 나중에 너희가 지수나 로그, 특히나 로그 할 때 많이 볼 건데 자, 일단 거기 있는 말을 보자. 루트 n은 fn 플러스 gn이래. 표현 자체가 낯설지. 자, 근데 추가로 준 게 이때 fn은 정수고 gn은 0 이상 1 미만이래.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볼 줄 알면 아, 이거구나 라고 나 보이는데 볼 줄 모르면 처음 보면 이게 뭔 소리야 싶을 거란 말이야. 문자도 많고 막 이상하니까. 자, 예시를 들어볼게 얘들아. 예시. 루트 5가 있었어. 얘들아 루트 5 몇이야? 대충 2점 몇이지? 2점 몇이지? 그러면 2점 몇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를 얘한테 적용시켜 봐봐 얘들아. fn은 정수래. 어떤 무리수가 있는데 걔는 어떤 둘의 합으로 표현이 된대. 근데 얘는 정수래. 얘는 0과 1 사이의 수래. 보여?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표현에서 뭐라고 부르냐? fn은 루트 n이라는 어떤 수의 정수 부분이다 라고 불러. 그리고 gn은 루트 n이라는 수의 소수 부분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예시를 든 루트 5의 정수 부분은 2인 거지. 2점 몇이니까. 소수 부분은 몇 점 몇 이거지. 근데 지금 눈으로 봐도 알겠지만 얘들아 정수 부분과 어떤 무리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중에 너희가 딱 몇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정수야 소수야? 정수지. 루트 10 몇이야 라고 하면 3점 몇이오 라고 할 거 아니야. 정수 부분은 확실히 알잖아. 근데 소수 부분은 모르니까 그냥 몇이오 라고 하잖아. 그지? 그래서 정수 부분은 너희가 정확히 알 수 있어. 근데 소수 부분은 이걸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그냥 몇 점 몇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럼 정수 부분은 표현이 가능하지만 소수 부분은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소수 부분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 gn은 말이 될 거야. 그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 뺀 거. 근데 이 식 이항하면 저 식이잖아. 당연하지. 어떤 수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더한 수잖아. 근데 얘는 얘는 정확히 우리가 표현할 수 있으니까 쓰는데 얘는 정확히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쓰는데 이걸 실제로 식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이해하면 되지 뭐.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 뺀 거. 오케이?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자면 똑같아 얘들아. 루트 10을 표현해보자 라고 한다면 이 만약에 이걸로 대보자. n이 10일 때 라면 fn은 3인 거고 gn은 n이 10이니까 f10이지. g10은 뭐야? 루트 10에서 3 뺀 거. 이해됨? 루트 10이 3점 몇이잖아. 그러니까 정수 부분은 3이겠지. 소수 부분은 이렇게 표현 안 하는 거 이제는 뭐다?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만큼 뺀 거.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야. 오케이? 딱 요 정도만 알자고. 이런 표현법도 있다라는 거.
너희가 평소에 몇 점,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몇 점 몇이다 라고 했던 거에서 그 몇이 몇 점 몇이다를 나눠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으로 나눠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때 정수 부분은 너희가 맨날 하듯이 그냥 몇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소수 부분은 딱 명확히 몇이다 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표현을 원래수에서 정수 부분을 뺀 걸로 표현하더라. 여기까지만 알면 돼. 그 외에 문제는 풀 필요 없다. 오케이? 됐지? 그 정도만 하면 돼. 다음 넘겨서 마지막 페이지. (53번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맞니? 그 외의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다. 틀리면 안 되는 문제야. 틀리면 안 되는 문제야. 인정? 틀리면 안 돼. 자, 53번 봅시다. 자, 53번이 이제 무리함수 하기 전에 무리식에서 굳이 나온다고 하면 나올 게 이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앞에 있는 50번이나 51번처럼 그냥 유리화를 통해 계산하는 문제가 단순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조금 무리식에 힘을 준다면 53번 느낌. 뭐냐면 53번은 그냥 이거야. 너희가 부분분수 했었잖아. 그지? 그 부분분수랑 같지는 않지만 부분분수 느낌으로 푸는 거. 부분분수 느낌이 뭐야? 쭉 나열했을 때 연쇄적으로 지워지는 거. 그러면 봐봐. 지금 fn이 무리식에서 조금 힘주면 나올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얘들아. 이렇게 있었어. 자, 이거를 가지고 n에다가 1도 놓고 2도 놓고 3도 놓고 해서 더한 게 sn이라며. 그럼 이 식을 보고 n에다가 1 넣어봐야지, 2 넣어봐야지, 3 넣어봐야지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건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일단 먼저 이 식을 정리하는 거야. 뭘로? 유리화로. 그래서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을 분모분자에 곱해주면 fn이 뭐가 나오냐면, 자, 분모는 n 플러스 1에서 n을 빼니까 1이니까 생략하고 남는 게 분자에 있는 얘밖에 없지. 그럼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을 살짝 해보면, 자, 요 느낌이라는 거를 너희가 애초에 문제를 보고 아 이거 대충 유리화하면 다 지워지겠네 라고 예상하고 한다면 몇 번 넣어보면 보인단 말이야. F1은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이지. F2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지. 지워지는 거 보이니? 보이잖아. 하나만 더 볼까? F3은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이잖아. 지워지는 거 보이니? 아, 이거 연쇄적으로 쭉 지워지는 애들이네. 그러면 문제에서 SN이라는 애는 F1부터 FN까지 더한 애라는 거니까 SN을 이쁘게 써보자. 자, SN은 F1, F2, F3, FN까지 더하래. 그럼 우리 지금 구한 거대로 F1은 얘고 F2는 얘고 그러면 지워지는 게 앞, 뒤 이렇게 지워지지. 그러면 이 규칙대로 어디까지? FN까지. FN이라고 이상한 거 아니야? F1은 N자리에 1 넣으라는 얘기고 2는 2 넣으라는 얘기니까 FN은 뭐야? N자리에 N 넣으라는 얘기니까 저거 그대로 쓰면 되지. 이건 나중에 너희가 수열이라는 곳에서 정말 많이 쓸 건데 뭐 비슷한 느낌 문제야. 그래서 규칙대로 앞, 뒤 이렇게 지워지겠지. 당연히. 그래서 내가 부분분수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지금 무리식에서 유리화를 통해서 지워지는 부분분수 느낌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워보면 무조건 좌우 대칭으로 남아야 돼. 그래야 제대로 푼 거다. 대칭 만나보자. 두 번째 수가 남았지? 왼쪽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서 봤을 때도 두 번째 수가 남았지. 제대로 한 거야. 그래서 결론
SN은 뭐다? 얘랑 얘만 남았어. 그래서 SN은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었다. 얘가 SN. 요렇게 해놓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야 바로바로 풀려. 알겠지? 그래서 이제 보자. 기억. S15는 뭐게? 15 넣으면 되지. 그럼 15 넣으면 4 빼기 1이니까 3이네. 기억 맞는 말. 다음 니은. 니은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봅시다. S, n 4제곱이랑 n제곱이랑 대소비 교환해. 이쪽이 크냐라고 물어봤어. 그럼 하자. 자 S에 n자리에 n 4제곱 넣으면 얘가 루트 n 4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이쪽은 n제곱이 나오겠지. 자 그럼 이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방정식 풀듯이 하면 되잖아. 루트만 남기고 이항한 다음에 양변 제곱합시다. 이렇게 돼 있지. 얘들아 얘네 둘 비교해봐. n제곱 플러스 1, n4제곱 플러스 1, n4제곱 플러스 1 똑같잖아. 근데 좌우변에 2n제곱이 추가로 더해져 있지. 근데 얘 무조건 양수 아니야? 그치? 그럼 좌변과 우변 비교했을 때 이쪽이 더 큰 거 맞잖아. 그럼 지금 우리 이게 맞다라는 전제라고 부등호방에 이렇게 간 거 아니야? 맞네! 맞네. 오케이? 마지막 디귿. SN이 11보다 크게 되는 자연수는 144부터다. 그럼 SN은 쟤잖아.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11보다 크다. 이 부등식 풀면 되지. 얘도 루트만 남기고 이항시키고 양변 제곱. 이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n값은 143보다 크면 되네. 그럼 143보다 큰 수 중에 제일 작은 수는 144가 맞지. 기억 니귿 다 맞았다. 됐을까? 자, 이 다음부터는 이제 숙제가 아닌데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몇 개만 좀 해봅시다. 일단 이거 그래프 상황 이해되지? 일단 A3이지 얘들아. 2,3 대입하면 바로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무리함수가 하나는 y는 루트 3의 x 플러스 1, 또 하나는 y는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1 이렇게 두 개 있는 상황. 그리고 점 P가 마이너스 1,0. 그러면 이 상황이 지금 얘네 둘 다 시작점 마이너스 1,0 쓰지? 마이너스 1,0을 시작점으로 하는 얘는 오른쪽 위로 그려지고 얘는 오른쪽 아래로 그려지고 대칭이지. X축 대칭으로 그려지고 근데 얘가 또 점 P지. 그래서 이 점 P랑 여기 위에 A, 여기 위에 점 B를 찍어서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정삼각형이 나온다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A와 B는 동일선상에 있겠지. 그래서 요렇게 생긴 정삼각형이 나온다. 일단 요 그림까지는 그려놨어야 돼. 이 문제를 못 풀더라도. 그지? 요게 정삼각형이다 라는 얘기고. 자, 이때 넓이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일단 잡을 거 잡자. 자, A점의 좌표 모르니까 A점의 좌표를 X를 A라고 둔다면 Y좌표는 당연히 루트 3의 A 플러스 1. 그러면 B는 A랑 X좌표가 똑같으니까 A, 마이너스 루트 3의 A 플러스 1이 되겠지.
됐지? 그러면 A와 B의 X좌표를 A로 잡았기 때문에 요 삼각형의 높이가 또 표현이 되지. 얘가 높이니까. 뭐야? A 플러스 1. 이 삼각형의 높이는 A 플러스 1이야. 다음 A점과 B점을 우리가 임의로 찍었잖니? 그러니까 요 길이도 구할 수 있지. A의 Y좌표에서 B의 Y좌표를 빼면 나오잖아. A의 Y좌표에서 B의 Y좌표를 빼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나온다. 한 변의 길이는 얘에서 얘를 빼니까 2배가 되겠네. 2배의 루트 3A 플러스 1. 됐어?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문제 끝난 거 아니야, 얘들아?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가지고 높이 구하는 방법은 뭐야? 얘한테 뭐 곱하면 돼? 2분의 루트 3. 삼각형의 높이가 2분의 루트 3a잖아, 그지? 정삼각형에서. 그래서 요거 가지고 얘네 둘 간의 식을 만들어 보면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를 하면 그게 뭐다? 삼각형의 높이다. 요런 식이 나오지. 됐을까? 이제 계산하면 끝이야. 이 약분하고 3 곱해주면 루트 9에 a 플러스 1이 되고 얘가 a 플러스 1이다. 양변 제곱해주면 9에 a 플러스 1은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a제곱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8은 0. a는 양수니까 8이겠네. 자, 그럼 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넓이니까 뭐 공식 써도 되겠지만 얘가 한 변의 길이니까 밑변, 얘가 높이라고 두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내가 구한 A값 집어넣어서 밑변과 높이 구하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이때 높이는 9인 거고 한 변의 길이는 이걸 밑변이라고 할게. 그러면 이제 높이는 9고 밑변의 길이는 8 넣으면 6이네. 맞니? 그래서 지금 넓이 구하시오지. 잠깐. 나 뭐 잘못했나? 8. 잘못했구나. 밑변의 길이가 6이 아니지. 8 넣으면 27이니까 3루트 3이지. 6루트 3이네. 그래서 넓이는 27루트 3이다. 정답 1번. 이해됨? 다들? 일단 요 그림까지는 그렸어야 돼. 내가 이 그림까지는 그려줬으면 좋겠어. 뒤에는 그냥 뭐 기본적으로 맨날 하던지 2차 함수일 때도 했었고 유리 함수일 때도 했었고 임의의 점 찍어서 문제 풀어 나가는 거. 자, 됐고 그 다음 페이지에 362번은 그냥 하지마. 안 해도 돼. 하지 말고 364번 해보자. 이것까지 하고 싶시다. 다들 잘하네. 정답 4번. 지금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값 물어보는 건데 지금 fx는 증가함수지. 그러니까 이런 것만 따지면 돼. 증가함수에서의 합성함수를 한다면 생각해봐. 머릿속으로. 증가함수는 x가 크면 y도 커. 그러면 증가함수에서 합성함수를 하면 큰 걸 넣으면 큰 게 나오겠지. 그래서 다시 또 큰 걸 넣으니까 더 큰 게 나오겠지.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f 합성 g를 해야 되는 건데 f는 증가함수고 g는 a가 1보다 크랬으니까 감소함수지.
그럼 지금 gx를 먼저 하니까 감소함수에서 증가함수로 가는 거니까 최대 최소가 어떻게 바뀔지만 따지면 돼. 그래서 결론은 일단 당연히 x에다가 1이랑 a를 넣을 때잖아. 그치? 당연히. 그러면 x에다 1 넣으면 gx는 최대값 나오니 최소값 나오니? x에다 1 넣으면 최대값 나오지. 감소함수니까. 그러면 x가 1일 때 gx는 최대값이 나올 거야. 그러면 그 가장 큰 값을 fx에다 넣겠지. 합성함수니까. 그러면 fx는 무슨 값이 나와? 최대값이 나오겠지. 이유는 fx는 증가함수니까. 이 관계만 이해하면 돼. 다음, x가 a일 때, x가 a라면 gx는 최소값 나오겠지. 그러면 그 나온 최소값을 fx에다 넣으면 fx도 최소값이 나오겠다. 맞나? 이 관계만 이해했으면 어렵지 않게 결론은 x에다 1 넣으면 최대값이 루트 a 플러스 8 플러스 b가 나오고 x에다가 a 넣으면 최소값으로 3 플러스 b 나온다. 이렇게 풀렸을 거야. 맞지? 잘했고 자 잠깐 쉬었다가